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나에게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금요일이죠. 네. 자, 오늘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뭐 지수가 계속 좀 하락을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던 종목들이 좀 오르기보다는 떨어졌을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지만, 네. 바이오주들은 작년 8월 달인가 그때 고점을 찍고 아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올라왔을 때 별로 수익 내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별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이제 다음 주에서 다음 달이죠.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더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지수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정책주 과거에는 어떻게 갔는지 어떤 종류의 종목들이 어떤 패턴으로 갔는지 보여드리죠. 네, 어제 이거 못 봤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이번 주를 저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그 지수부터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0.8% 하락을 했고 코스피 지수만 보면은 뭐 수요일날 어제는 별로 안 빠졌고 오늘 그래서 뭐 조금 빠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좀 셌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보시면 이제 화요일부터 쭉 뺐죠, 그죠? 수요일날 좀 강하게 떨어졌고 어제도 흔들었고 오늘도 1% 넘게 하락하다가 뭐 강화 올린 거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좀 끝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수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끝나면 항상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유튜브 쪽에 시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와 있나. 오늘 뭐 금요일이긴 하지만 그죠? 네, 굉장히 적게 들어와 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적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 유튜브는 이제 몇 명 들어왔는지 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시면 굉장히 평소보다 적습니다. 이 시간이면 5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한 30, 이제 딱 30명이네요. 그죠? 네. 적죠? 루소TV 쪽 유튜브도 지금 상대적으로 적어요. 금요일이니까 술 한잔하러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은 이렇게까지 적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이제 그 지수가 좀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 꼭 저쪽을 이제 시청자 수를 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 안 궁금하세요? 네. 지수를 백날 분석해 보세요. 네. 지수를 백날 분석하는 것보다 인간 지표를 분석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네. 유튜브 쪽을 잘 봅니다. 여기 무소TV나 뭐 타 사이트 이렇게 저기 방송하는데 채팅창은 제가 인원 체크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쪽은 약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 어서오세요, 경기형님. 네, 왜 다를까요? 네. 유튜브 시청자 중에는 유튜브 쪽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뭐 스윙이나 중기 뭐 이런 성향도 있지만 단타 성향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초단타. 그리고 귀가 얇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런 거 나 혼자 우기면 안 돼요. 좀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네. 유튜브 쪽은 그래요. 지나가다가 이제 우연히 한번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성향이거나 좀 귀가 얇으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또 저 말고도 주식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수가 딱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죠. 네, 대번 유튜브 쪽 구독자가 아니라 시청자 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요거를 딱 짚어내셔야 돼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저분들이 어제까지는 막 제 얘기를 그렇게 막 100명 넘게 앉아서 경청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 가셨을까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뭐 최근에 뭐 무료 종목 추천해가지고 잘못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방송하다가 무슨 욕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럴까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지수가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지수가 하락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 방송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좀 돈이 되겠다,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싶으면 전문가 방송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 조정 오는데 뭐 전문가 방송을 들어서 뭐해?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유튜브 쪽 제가 그거를 계속 봐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녹화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유튜브 시청자의 절반 이상은 지나가는 그냥 단기 성향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정리하면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쪽만 확 줄어들었을까요? 네, 금요일인 것도 감안해도 너무 적어요. 뭐예요? 전문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매니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확실하게 조정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수익이 좀 안 나겠구나. 좀 쉬어야 되겠네. 현금 들고 있어야지. 네,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서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뭐 더 많이 들으시겠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심리예요. 거래량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 거래량이 어제 오늘 확 줄었죠. 뭐예요? 개인들이 움츠러들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다음 주에 공매도 제기하니까 그냥 팔 거 빨리 팔아버리고, 네? 빨리 팔 거 팔아버리고 좀 쉬어야 되겠다. 현금 들고 지켜봐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정 올까봐, 혹시라도 내 계좌가 그래서 손해볼까봐, 네.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발 이럴 때 매집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분들이 버리는 주식 있죠? 이런 것 좀 막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세게 얘기하죠. 그냥 막 샀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버리는 거 그냥 막 쓸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보세요. 오늘은 인간 지표예요.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보통 떨어지면 여기다가 뭐 누가 팔아, 외국인이 팔았고 뭐 기관 나쁜 놈들이 팔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선 긋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하죠.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여기다가 선을 긋고 뭐 몇 포인트까지 떨어질 건지 이것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 보조 지표를 집어넣고 그래서 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기타 등등등등등등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만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었으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원인이니까요. 원인을 알면 그거에 적합한 아주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왜? 누가 왜 이렇게 버렸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폭락할까봐.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던진 거죠. 그렇죠? 던졌어요. 코스피 지수보다 과하게 빠졌죠? 네. 근데 자 보세요. 이분들이 뭘 던졌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던졌을까요? 이 얘기는 10분 정도만 해야 되는데 빨리 얘기해 볼게요. 네, 뭘 던졌을까요? 수익 많이 난 거? 절대 안 던져요. 이분들은. 네. 못 던져요? 본전에 있는 거나 아니면 약간 손해난 걸 던졌을 거예요. 조정 올지 모르니까 내 포트 중에서 손해가 많이 난 거는 이제 못 팔죠.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40% 50% 손해난 건 도저히 못 버리죠. 그래서 뭘 버리는 줄 아세요? 계좌에서 자, 잘 보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주에 공매도가 딱 재개가 되면 조정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현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계좌에 보니까 10종목이 있는 거예요. 계좌에 10종목이 있는데 한 6개, 7개는 왼수인 거죠, 왼수. 네. 한 30%, 40%, 뭐 50%씩 수익 나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이거 남편한테 들키면 이혼당할 것 같아요. 그런 게 6개, 7개 있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그죠?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상황극 하는 겁니다. 상황극. 네.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3, 4개는 좀 괜찮아요. 보니까 약간 수익 5% 아니면 본전 3% 뭐 1, 2% 마이너스 이래요. 그래서 뭘 팔겠어요? 네, 그걸 팝니다. 이렇게 지수가 떨어져도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그 강한 녀석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의 10개 중에서 나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죠? 내가 실수해서 사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종목들을 강원도님 내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아직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뭐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나한테 그 수익도 안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종목들을 남겨놓고 뭐예요?
가장 좋은 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출렁출렁에다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누가 먼저 가겠어요? 내 계좌에서 손해가 많이 난 종목은 문제가 있으니까 손해가 많이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오지도 않고,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종목이, 그 종목이 원래는 여기서 이제 분리등을 뽑을 거였는데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거를. 그걸 판다니까요. 가장 멀쩡한 거. 왜냐면 그게 손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분들은 계속해서 예, 강원도님. 왜 요새 수익 실현한 거 안 올려주냐고요? 네. 여러분들 교육시키느라고요. 네. 수익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공매도 온다고 이제 하도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고 지수가 떨어지길래 이거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이따가 뭐 한두 개 보여드릴게요. 노루페인트 우선주 저런 것도 잘 가고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수가 딱 반등 나오고 종목들 올라갈 때 이분들은 뭐예요? 손가락 파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수익을 줄 그 강한 종목들은 잘라버렸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안 되는 종목 붙들고 맨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투매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왜 여기서 뭘 버렸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가 버리냐면, 아까 뭐 공매도 걱정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보세요. 네, 차트를 하나 좀 잘라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방 종목은 공개를 못하겠고, 잠깐만요. 종목 하나 찾아볼게요. 이 종목 괜찮겠네요. 자, 보세요. 보라티알. 네. 저희 방 라이브 추천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 종목을 파는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문자 보내는들 잘 들으세요. 네.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 위해서 여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이걸 꺼내왔는데, 설명 잘 들으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통 바닥을 잡고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서 쓱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보라티아를 왜 갖고 왔냐면 그냥 평범한 차트라서 그래요. 이게 아주 흔한, 아주 노멀한, 네, 평범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쓱 이렇게 올라와서 가보려고 딱 그랬는데 사람들이 공매도 재개되면 폭락 나올 거 무서워서 막 투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요랬었어요. 이거 월요일 맞죠? 네. 이번 주 월요일까지 뭐 했냐면 쫙 올려서 살짝 누르 갈라고 탁 해놨어요. 왠지 급등 하나 나올 것 같죠? 그쵸? 그렇잖아요. 급등 하나 나올 것 같고 좀 수급만 좀 받쳐주면 그냥 악고정도 뚫을 것 같고, 그죠? 네. 괜찮아 보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수가 좀 빠졌죠? 화요일부터. 그 다음에 수요일 지수 급락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이 종목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보라티가 그래도 회사 이거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거. 네. 이거 여기 회사 괜찮아요. 네. 사는 얘기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니까 이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항상 그래요. 시장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지. 종목은 변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변한 거죠. 이제 일부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지수 하락하니까 마이너스 3%짜리 종목 나오죠. 그 다음 날은요. 떨어지다 말죠. 오늘은요. 에라 모르겠다. 더 떨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공매도 재개돼서 투매 나올까봐 불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17,000원 정도에 있다가 지금 얼마예요? 15,500원이죠? 대충 얼마 빠졌는 줄 아세요? 네, 10% 빠졌어요. 대충. 여기 17,200원이고 그런데 딱 한 1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뺍니다. 네. 이게 조정인가요? 제가 대놓고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조정이냐고. 이게 새로 나간 거예요?
나간 거 아니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이게 세력이 나간 거냐고요. 이게 조종이냐고요. 누가 나갔어요? 그냥 21선만 깨지면 그냥 뭐 난리 났다 그러시는데 이거 보정 아니에요. 네. 이게 세력이 나간 거냐고요. 누가 나갔어요? 세력이 나갔으면 거래가 있을 텐데 거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누가 나갔어요? 누가 나갔어요? 자, 1번. 이거 번 안 찍으셔도 돼요. 1번 세력. 두 번째 큰손. 세 번째 슈퍼개미. 네 번째 세력 큰손 슈퍼개미. 네 번째 누구요? 외국인? 5번 기관? 점점점점점 누구요? 네, 누구였어요? 그쵸? 불안한 개인이 나간 거죠. 자,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에 떠는 개미들이 나갔는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간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를 들어서 보라티알이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아서 17,0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샀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는 바람에 10% 손실 중이에요. 기분이 좀 나쁘시겠죠? 불편하시겠죠?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원래는 하나도 안 불안했는데 자꾸 내 종목이 빠지니까 불안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신경 쓰이시겠죠? 그렇죠? 이분들 때문에 네. 보라티아를 들고 있는 분들은 요 분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아니 갈 줄 알았더니 슬슬 빠지고 그렇죠? 좀 그러실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냉정하게. 이게 여기 21선은 16,500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인 매수가 대비 3% 4% 빠졌다고 해서 그냥 투매를 같이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3% 4%만 빠져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손해날까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3% 4%만 빠져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줄 아세요? 주가가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은 3% 4%만 올라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벼워서 막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안절부절해요.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해먹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박수치고 좋아하셔야죠. 왜 불안해하세요? 몰랐죠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모르셨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개미들 나가는 건데 3, 4%도 못 견디는 개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 4% 올라올 때 이걸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올라오죠? 올라갈 때 여기서 별짓을 다 해요. 막 팔고 나가면 끝인데 또 우유부단해요. 3, 4%만 오르거나 떨어져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우유부단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팔았다가 또 사요. 샀다 팔았다 그래요. 세력이 가장 짜증내는 게 뭔지 아세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거 신용미수 몰빵, 두 번째 불타기, 세 번째 물타기,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매집주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제일 싫어하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매집했는데 막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3% 뛰게 단타 치면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쵸? 어디 가서 파리채 하나 들고서 이제 파리 잡듯이 막 한 대 후려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이해가시죠? 그죠? 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 큰 난리를 지깁니다. 샀다 팔았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래,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이 좀 떨어질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주말에 좀 편히 쉬세요. 네? 또 주말에 또 네이버나 또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 주식, 공매도 이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네? 주무시라고요. 푹. 네.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이 얘기를 저녁 때 이걸 좀 해드리려고 하다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회원들 중에도 이걸 물어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오늘 요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매를 일으킨 이 주범들은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이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공매도가 나와서 혹시라도 지수가 하락할까봐 자기들이 지수를 하락시킨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가 그랬냐? 불안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제 곧 올라갈 종목. 세력이 잘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질질질 끌어당기면서. 누가요? 세력이 아니라 개인들이. 누가 나갔어요? 3, 4%도 못 견디는 그 개인들이 나간 겁니다. 세력은 웃어요. 우리가 별일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파는군. 이럽니다. 저기 뭐예요? 2주 전인가 저희 방에서 메가임디 추천해가지고 수익 크게 낸 거 있었죠?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메가임디. 자, 보세요. 메가임디가 있는데, 여기 말고, 이런 종목은 투명하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안 끝났거든요. 네. 끝나진 않았는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세력이 맘만 먹으면 올릴 수도 있는데, 세력이 수틀리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차트가 여기랑 여기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 보이세요? 메가임디 최근에 사가지고 저기 좀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 있죠? 자, 있는 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이 지금 옛날 세력도 들어와 있고 최근 세력도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옛날 세력은 여기서 올립니다. 근데 최근 세력은 이렇게 급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옛날 세력이 잡을지 최근 세력이 잡을지 모르겠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차트 여기가 여기랑 대충 보셔도 똑같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차이점은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거. 무서우시죠? 이런 데서는 신용 계속 몰빵하시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사지는 마세요. 희한하게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올라온 마디 길이도 비슷하고 재료가 다르고 거래량이 다를 뿐이죠.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재료가 항상 헷갈리게 하거든요. 자,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코로나 테마주로 급등했는데 그때는 온라인 교육 저기 테마주였어요. 많이 갔어요 그때. 잘은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에듀인가 그거랑 뭐 YBM넷이 그때 많이 갔죠.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이 갔었어요 그때. YBM넷 많이 갔어요. 그때 메가임도 상한가 갔어요. 그때 애니동들도 갔어요. 근데 그때 갔는데 잘 보세요. 그 전에 뭐 했는지. 하여튼 매집 다 해놓고 아니 저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이게 뭐였을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때요? 조만간에 뭐 하나 딱 꽂아놓을 것 같죠. 보통 개인들이 이런 데서 자세요.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왠지 하나 나올 것 같잖아요. 쫙 나와. 이 당시에 막 코로나가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수혜주였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주식이. 코로나 수혜주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자꾸 퍼지니까 코로나 수혜주가 하락하는 거예요. 세력도 참 재밌다니까요. 코로나 수혜주인데 코로나가 자꾸 퍼져서 지수가 흔들리니까 덩달아 하락하더라고요. 웃기죠?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실제로요. 저희 방에서 어서 추천했냐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붙들고 뭐라 그랬어요? 왜 손절했냐고. 왜 팔았냐고 했냐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뭐냐면 기존 회원들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 2명이 여기서 잘라버렸더라고요. 왜 팔았느냐. 나한테 물어라도 보지. 그걸 왜 팔았느냐. 한 사람은 갖고 들어왔어요. 왜 팔았냐고 했더니 둘이 대답이 똑같아요. 둘 대답이. 뭐냐면 너무 힘이 없어서 끝난 것 같아서 팔았대요. 제가 이걸 왜 꺼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트만 보면 끝난 것 같죠? 왠지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슥 빠지니까 끝난 것 같죠? 그때 이거 팔아가지고 팔았던 분 나중에 16고여가지고 주식 접었어요. 갑자기 양봉 나오죠? 상한가는 아니에요. 뭐지? 이런 생각 드셨겠죠? 가다 말아요. 에이, 뭐 걸려갖고 못 가네. 이것도 있고 뭐 가겠어? 코로나인데? 코로나 수혜주라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뽑아버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종목이 21선을 깨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전 이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솔직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저는 퍼센테이지도 알아요. 몇 퍼센트인지.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많이 얘기해 드렸거든요.
대충 몇 퍼센트 떨어지면 바닥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매가 세냐 약하냐 그 차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덕성이나 서현이나 저기 이제 웅진 같은 고점 주식들 있죠? 그것도 몇 퍼센트 떨어지면 바닥 나오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세력이 그냥 가면 좋은데 꼭 이런 식으로 하고 가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강의하다가 오늘 오전에 특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비를 막 들었어요. 세력 매집주를 사고 나서 이 초보분들이 그러세요. 전문가가 이제 세력이 잘 매집한 매집주를 추천하잖아요. 뭐 이게 정부정책주일 수도 있고 뭐 대선 인맥주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진짜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서비스를 생각하세요. 추천 받자마자 그냥 진짜 무슨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죠? 그냥 수익 나올 것만 기대하시는데 천만에요. 진짜 대장주 중에서 우두머리는요. 제가 오죽하면 미친말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야생마도 아니고 미친말. 야생마 중에서 우두머리말, 미친말이요. 아무도 저기 등에 올라타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아무튼 5성급 막 그 스위트룸 서비스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밟습니다. 밟는다고요. 공감이 가세요? 밟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털어내고 가는 거예요. 상한가시 그때 많이 갔어요. 여기 얼마였을까요? 3,400. 여기는 6,000원까지 갔잖아요. 수익이 얼마짜리였겠어요? 당연히 50% 넘었겠죠. 70%? 네. 그런 거 아닙니까? 70% 이상. 그래서 여기서 이걸 파신 분이 심리가 꼬여가지고 주식을 접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여기서 털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집주는 절대로 이렇게 안 빠질 것 같죠. 천만에요. 매집주가 더 못됐어요. 제가 오죽하면 지금 밟는다는 표현까지 쓰겠어요. 밟습니다. 그리고 큰 장이 열리기 전에, 큰 개별주 장세나 큰 대형 장세 열리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한 방 때리고 갑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한 방 때리고 간다. 반드시 개인들 심리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 방 때리고 간다 했어요. 그걸 급등하기 직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살짝 꺾는다고요. 아닌 척 하면서. 이런 거 궁금하세요?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작년 거고 5년 전, 10년 전 거도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대선주 옛날 거 얘기해드릴게요.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요. 네. 지수가 공매도 이것저것 때문에 걱정돼서 떨어졌는데 누가 던졌다고요? 나중에 수익 낼 때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팔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팔면 어떻게 된다? 그 종목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고요. 잘 만들어놔서 기대라고 계셨을 텐데 살짝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5% 10% 정도 손해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이씨 괜히 샀네. 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 좀 싸게 살 걸.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다 생각을 접어버리세요. 네, 생각 접고 그래 저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그래 내 종목들이 갈 거야. 그리고 주말에 편안하게 시간 보내세요. 네, 자꾸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전 이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골이 났어요 그냥. 저희 방은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연락도 안 와요. 종목 좀 봐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 그러면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 10년 전에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대선 테마주도 급등한 거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그거 얘기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자 보세요. 옛날에 지금도 뭐 잘하고 있지만 윌비스라는 종목이 있죠. 윌비스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10년 전에 그 일자리 정책주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정책주 여러 개 얘기해 드릴게요. 10년 전에가 정책주가 잘 갔어요. 아니 왜 5년 전에도 대선이 있었는데 5년 전 건 얘기 안 해주고 10년 전 것만 얘기해 줍니까? 5년 전에 탄핵 때문에 5년 전에는 탄핵이었잖아요.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번개불에 무슨 콩고 먹듯이 그냥 대통령을 뽑아갖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정책이고 뭐고 그냥 네. 맨날 TV 틀면 최순실 네. 누가 보면 최순실이 저기 국무총리인 줄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책주가 옳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갔겠어요? 인맥주만 가다 말았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10년 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5년 전 얘기를 못 하니까. 네. 10년 전에 그 제일 많이 간 테마주들 몇 개 쭉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적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윌비스예요. 이게 뭐냐면 일자리 정책주. 일자리 정책주 중에 우두머리가 쌍두마차가 있었는데 하나는 윌비스, 하나는 에스코넥, 나중에 상장해서 올라온 게 사람인 HR 이겁니다. 이 세 개였거든요. 그중에 우두머리가 윌비스였어요. 윌비스가 지금도 약간 떠있긴 하지만 좀 그래요. 안쓰러워 보이죠. 윌비스가 어떻게 급등했느냐면 그 당시 이렇게 갔어요. 잠깐만요. 차트 조정 좀 하고요.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윌비스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윌비스, 예, 그만 찍으셔도 돼요. 네. 윌비스가 여기서부터 쫙 2년 동안, 네? 거의 만 1년인데 이만큼 갔어요. 시작은 600원, 700원, 800원. 고점은 4,000원. 대충 계산해도 5배 이상은 갔네요. 그렇죠? 많이 갔죠? 네. 이게 일자리 정책주였는데 잘 보세요. 급등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처음에 많이 했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갔죠. 그죠? 네. 급등 직전에 뭐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첫 상승 나올 때 바닥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처음 급등이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가죠? 쭉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회원들한테 급등하기 전에 3개월을 잘 보셔라. 그게 진짜 공부다.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들었다 놨다 매집했겠죠? 여기를 잘 보세요. 올라간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네? 진정한 기법 강의는 밑에를 봐야 돼요. 급등 전에 보세요. 이날리를 지긴다. 이날리를 멀쩡한 회사 갑자기 막 음봉으로 때려버리고요. 네. 올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네. 하한가가 치면서 떨어뜨리고요. 네. 들었다 놓고 들었다 누가 보면 조울 중환자인 줄 알겠어요. 네. 상한가 나왔다가 없애버렸다가 그죠? 구덩이 팠다가 막 600원, 700원 됐다가 뭐 500원 됐다가 막 정신 없었어요. 그쵸? 상한가 나왔다가 없앴다가 구덩이 파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될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쫙 가는 거예요. 세력이 뭐 한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5성급 스위트룸 그 서비스를 룸 서비스 생각하지 마시라고. 뭐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밟는다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밟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밟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왜 밟는다고 표현했는지. 대선 정책주가 여러분들 그냥 가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밟아놓고 가요. 하나만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겠죠? 더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나서 쭉 가는 거예요. 자, 600원, 700원짜리가 3, 4개월 만에 2,000원 갔네요.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았겠죠? 여기서 누가 들어와요? 그때도 주린이가 있긴 있었어요. 주린이들이 윌비스가 이제 일자리 대장주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꽂아버려요. 거의 뭐 반토막 내놨어요. 반토막. 여기 2,800원이죠? 여기 1,400원이에요. 옛날 세력이 신사적일 때도 있는데 이분들 어쩔 때 보면 진짜 네, 화끈해요. 네. 2,800원 계산하기도 쉬워요. 2,800원, 1,400원 보내버렸어요. 그냥. 이 당시에 큰 조정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옛날에 화끈했어요. 그냥.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경상도 분들인 것 같아요.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 진짜라니까요. 저는 경상도가 고향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오늘 좀 편안하게 방송해 드리려고 농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그죠? 아니면 하한가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그냥. 대신에 경상도 분들 특징이 뭐냐면 뒤끝이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뒤끝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해서 또 갑니다. 쫙 해놓고 있다가 또 올려요. 그쵸?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항상 그래요. 아까 여기서 얘기해드렸죠? 율비스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매매 기법이 다 여기서 매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거 안 가르쳐 드려요. 난 여기 걸 가르쳐 드려요. 급등 나오기 3개월 전에. 이해되세요? 여기 걸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밟는다고. 그러면 똑같지 않겠어요? 여기 급등했네요. 여기 앞에 3개월을 볼까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급등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파동이었거든요. 네. 3개월이 어디예요? 여기죠?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죠. 뭐 해놨어요? 밟아놨잖아요. 잘 가던 거 꺾어왔고 3개월 동안 점상한 여기 점상한가거든요. 네. 점상한가 나오는 전날까지도 속였어요. 음봉 때려가지고 여기 악고점 못 제끼는 척하면 있다가 그러니까 매집 다 해놓고 밟아놓고 있다가 점으로 갈 거였는데 점 나오기 전에 뭐였냐면 그 전전날 10% 급등했다가 점상한가 나오기 전날 마이너스 6% 급락했어요. 이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는 하한가가 15%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면 개인들 다 손절 때렸습니다. 이러고 갔다고요. 이래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착 꺾고 아까 그랬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 앞에 거 상한가 뒤에 거 하한가. 네. 그 다음에 상한가 하한가. 네. 옛날에 이렇게 갔어요. 시원하게. 그때는 진짜 이런 데서 단타 치는 맛도 있었고요. 정책 테마주가 올라갈 때도 거칠지만 밑에서 매집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한가 15%짜리 10년 전에 이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주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주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유튜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많았고요. 10년 전에 카톡방이 어디 있어요? 그때 스마트폰도 다 안 들고 다닐 때가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카톡방이 어디 있어요? 무료 리딩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식 사이트 이렇게 없었어요. 비트코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휴대폰 MTS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거의 다 저희 컴퓨터 HTS로 했죠. 아니면 전화 주문하고. 네. 세월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세력이 얼마나 더 심하게 흔들겠냐 이거예요. 개인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런 거 갖고 뭐 차트만 갖고 한다고요? 기법 갖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종목 10분의 1만 얘기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속도 좀 내볼게요. 10분 남았으니까 9시까지. 노인복지 테마주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옛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에요. 이게 메타바이오메드가 노인복지 테마주 정책주예요. 네. 1,600원인가 1,700원에 있다가 6,000원까지 한 달 만에 6,000원 갔거든요. 자, 어디를 보시라고요? 급등하기 전 3개월. 볼까요? 뭐 해놨을까요? 급등할 때 이런 식으로 갔어요. 쫙 시원하게. 3개월. 뭐 했을까요? 밟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푹 꺼트려 놨다가 이래 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정책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견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인바디, 그때 이름은 바이오스페이스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갔어요. 여기 어떻게 가요? 한번 들었다가 누르고 이렇게 갔거든요. 여기 3개월만 딱 보시면 돼요. 대선 정책주는 어디서 사는 거냐면 이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이 거래량을 보고 세력 들어왔네 그러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여기서 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가요? 이건 그나마 별로 안 눌렀어요. 뽑아버리잖아요. 이런 거 한번 안 해보고 싶으세요? 인바디오 유명한 회사죠, 그죠? 네. 그때 이게 노인복지 테마주였어요. 노인복지. 그 다음에 신공항 테마주가 급등한 게 2012년도부터거든요. 그 당시에 우두머리가 동방성기였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동방성기가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몇 개였는지 잘 세지지도 않아요. 보세요. 점으로 막 치면서 갔죠. 근데 항상 그 앞에 3개월을 보셔야 돼요. 3개월만 볼게요.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네, 이날일 지겼어요. 이날일.
점 상한가에서 하한가, 상한가 나오고 없애버리고, 상한가 나오고 없애버리고. 이게 매집이었다니까요. 차트라고 뭐 신고가 차트예요? 네, 전저점 깨는 차트였는데 전저점 깨다가 계속 전저점 갱신하고 있다가 이거 만들더니 여기서 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못 찾는 거라니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오겠어요? 시공테크 옛날에 여기입니다. 되게 많이 알고 있죠.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요만큼 갔어요. 요게 한 70%짜리였나? 네. 상한가 2개인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서울 경기 지역 공원화사업, 그러니까 이제 SOC 뭐 건설 투자 이쪽이었거든요. 그쪽 관련주였는데 테마주가 고르게 있잖아요, 그죠? 네.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이거 했어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가라고 부동의 파노.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식을 사놓으셨으면 거래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특히 문자반 회원분들. 네. 라이브 회원이면 절대 못 팔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문자반이라서 내가 방송 못 들으시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털리지 마시라고. 다 이런 자리에서 추천 나갔잖아요, 그죠? 네. 간다니까요. 이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었어요, 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때 다 했다고 저 했었던 정보예요, 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고 있죠, 더. 남의 거는 기억 못하지만 내 거는 기억 잘하잖아요. KCS 언제일까요? 여기에요. 이건 뭐였냐면 경제민주화 테마죠. 살벌하게 였습니다. 올라간 거 보이세요? 뭐 상한가 3개 나오더니 그냥 그때도 뽑아버렸어요. 2,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1,800원이 오르는데 4배 이상 갔습니다.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뭘 보셔야 돼요? 똑같이 얘기하죠? 앞에 3개월.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한번 들었다 놓고 꾹꾹꾹 밟아놨어요. 상한가 났다가 하한가 때리고 이런 식으로 꼭꼭꼭 밟아놓고 그러고 나서 아닌 척 하다가 쏘는 거예요. 한번 쏘고 꺾고 또 가고. 최근에 올라갔었던 아이크래프트나 애니능률 뭐 그런 차트랑 비슷한 아이크래프트는 아니고 애니능률이나 웅진이랑 좀 비슷하죠. 비싼 계열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때 세종시 관련주 중에 대주산업 우두머리는 아니었는데 뭐 준대장 정도 여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네, 이때 이게 500원에서 갔나? 500원에서 2,000원까지 한 4배 갔어요. 동전주라서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 앞에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네. 거래 없이 거래 말리면서 이거 하고 있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이러다가 누가 딱 한마디 하니까 촥 먹어버린 거예요. 다 뭐예요?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 시리즈가 있었어요. 무상 시리즈. 무상 기저귀. 모나리자. 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상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이게 노인복지 테마주였어요. 무상 시리즈. 무상 기저귀죠. 네.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초상승이었는데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3개월 동안 이거 하고 있었어요. 거래도 없어요. 이거 30만 주? 이게 800원짜리가 30만 주였어요. 거래량이 300만 주도 아니고 30만 주요. 이러고 있다가 쏴버린 거예요. 거래 없다고 안 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거래 없다고 뭐 이런 걸 추천하지? 이런 걸 왜 사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훅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냥 1번을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이 강의가 이걸 더 해드려야 되겠네 이거.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무상 볼펜도 있었겠죠. 모나리자랑 그때 모나미가 같이 갔어요. 이 종목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처음 이렇게 갔거든요. 쫙 들죠. 모나미예요. 모나미. 여기 급등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추천하면 사시겠습니까? 거래도 안 되는 거. 네? 아무것도 없죠? 휑하죠? 여기에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었다가 놨어요. 어떻게 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확 나버립니다. 하한가 때리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끝난 건가? 그쵸, 다 뺐잖아요 그죠? 끝났나? 왜냐면 막 하한가밖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연속으로 막 사람들이 끝났다고 막 이거 손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한강 간다고 그러고요. 근데 2달 지나고 3개월 지나니까 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굉장히 아주 거칠어요. 끝난 거 같죠? 4,000원 아니요, 꺾었다가 또 갔어요. 여기는 1,000원대, 여기는 8,000원대. 기간 굉장히 짧죠? 몇 잡을까요? 선거 직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올려버립니다. 네. 무상 볼펜 하나 더 있어요. 무상 교복도 있었죠 그 당시에. 요즘에도 같지만 무상 팬티, 쌍방울. 보이세요? 네, 무상 팬티 쌍방울입니다. 쫙 올라. 근데 동전이었는데 많이 갔어요. 대충 봐도 많이 갔죠, 그죠?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확인해 보시죠. 뭐 했어요? 밟아놨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밟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쭉쭉 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주가는 뭐예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남들이 걱정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외면할 때 그때 한 종목이라도 더 사세요. 한 종목에 돈을 더 싫지 마시고 한 종목이라도 더 분산 투자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주가 그때 갔던 거에 10분의 1 중에 그냥 지금 저 얘기한 게 이 정책주가 그때 갔던 정책주에 한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응? 이거보다 더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안 해봤으니까, 못 먹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먹어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발 매집 좀 하시라고요.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지수가 투매 나올 때 종목 교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지수 얘기를 좀 길게 했더니 또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네. 정책주는 매집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쑥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언제 나와요? 네. 여기에서는 인터넷 검색해도 절대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지. 그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 아셨죠?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정책주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도움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특히 여기 유튜브 좀 많이 찍어보세요. 유튜브. 어제는 10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70명? 30% 줄어들었죠, 그죠? 네. 봐봐요. 대본 지수 저기 하니까 30% 줄어들잖아요. 네네. 자, 우리 정회원분들, 특히 문자반 회원분들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아셨죠? 그리고 저를 믿기로 하셨으면 끝날 때까지 믿으세요. 아셨죠? 네, 흔들어도 믿으세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방에서 뭐 최근에 수익 난 거 없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라이브 종목은 노출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문자방 것만 한 2-3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대주산업 있죠? 대주산업이 이게 그 추천했던 거예요. 단톡방에서. 라이브 거는 공개하기 싫어서 여기 거만 보여드릴게요. 대주산업 4월 6일날 개연수혜주, 이게 이제 세종시거든요. 네. 여기서 추천했고 뭐 수익이 한 40%까지 났더라고요. 근데 상한가 갖다 풀렸을 때, 네, 그때 단톡방에서 추천한 겁니다. 4월 6일 라이브에서는 더 좋은 걸 사놨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잠깐만요. 우선주도 이제 단톡방에는 가끔씩 하나 가끔씩 이렇게 하나 정도 추천을 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노로페인트 우선주거든요. 이게 볼까요? 상한가 2개 나왔을 때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4월 초에 윤석열 테마주로 노로페인트 우선주를 샀어요. 본주를 안 사고. 근데 아시죠? 우선주가 많이 가고 있는 거. 윤석열. 네. 누적 수익 72%. 그러니까 상한가 2개 나왔을 때 72%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서예요? 네. 구덩이 파고 밟고 있을 때. 네. 철저하게 밟고 있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뜨기 전에. 네.
지금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사진 찍었을 때가 여기에요. 아까 그거 더 갔죠? 아까 우리 회원 유담님인가? 유담님이 수익 140%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너무 좋아서 수익 140% 나셨대요. 네. 기분 좋다고 아까 연락 오시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았어요. 네. 네? 여기서 추했어요. 여기서 윤석열 테마주로 어디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리잖아요. 정책 쭉 얘기했을 때 그 밑에서 하죠, 그죠? 네. 여기서 추천했다고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딴 데 길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난 대선주 한번 해보고 싶다. 바닥에 사서 진짜 제대로 막 이런 거 한번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들어오세요. 네? 빨리 들어오시고 네. 우리 회원들하고 편안하게 잘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서만 추천합니다. 투자 금액이 적어도 투자 금액이 많아도 네, 다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실제 여기서 추천했어요. 아까 뭐 문자 보여드렸잖아요. 라이브에선 지금 더 센 종목들을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제 뒤에 또 우리 이제 황 소장님께서 지금 방송을 9시 5분부터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 방송 끝나면 유튜브나 무소TV에 가셔서 우리 황 소장님 방송 또 경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아까 뭐 어제 오늘 엊그제 계속 좋은 얘기 해드렸죠, 그죠? 지수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오늘은 지수를 하락시킨 그 주범이 누군지까지 상세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밝은 모습으로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 여기다 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